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꾼다. 그리고 그 인간의 꿈을 위해 수많은 실험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인간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물도 똑같이 어떤 자기 몸이 침해당했을 때 고통을 느끼고 분명히 뭔가 영혼이 있는 동물들을 신약 개발과 각종 질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실험 동물들. 동물 실험을 거친 약은 모두 안전한 것인가? 동물 실험에서는 당연히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And what we found was that most of the time what worked in humans did not work in animals, and what worked in animals was actually harmful for humans. 내가 저 동물들에게 저런 고통을 갖다가 과연 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동물 실험은 필요악인가? 안녕하세요. 강추위가 누그러지자 애견 동호회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난 애완견들. 그런데 비글 한 마리가 주인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문어 있다 이거. 문어 있지? 긴장한 듯 보이는 땡이. 낯선 손길이 두려운지 꼬리까지 내리고 도망을 간다. 간식 먹자. 남자에게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땡이는 약물 농도 테스트에 사용된 실험 동물이었다. 남자를 되게 싫어하고. 굉장히 싫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를 보면 그냥 시야를 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생활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나 너 싫어하는 거야. 오지 마라고. 1년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던 땡이의 몸에는 실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흉터 같은 거 했어요. 화상 흉터 같은 거. 한 동물단체의 도움으로 안락사 직전에 구조된 땡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구석진 곳만 찾아다니는 웅담이도 실험 동물이었다. 루이야 일로 와. 4개월 전까지 웅담이는 약물 농도 테스트와 함께 각막 실험에 쓰였다. 안기는 게 틀면 쇠로 된 뾰족한 것만 봐도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웅담이가 실험을 했던 게 주사 바늘을 시간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꽂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병원만 가도 막 오줌을 조금씩 지리면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아프지 않고 그랬다면 기억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실험실에서 지금 나온 지도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거든요. 개는 제약회사 등에서 약물 효용성 검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이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애완견으로 친숙한 비글. 실험실 안으로 연구원이 들어서자 10여 마리의 비글이 꼬리를 치며 반긴다. 비글은 활발하고 사람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체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분위기가 또 이게. 저를 전화하는 거 딱 줘요?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내밀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예. 아는구나. 오, 착하네. 이게 좀 처음에 진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게다가 인내심까지 강해 실험견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고 한다. 동물 실험은 약품의 부작용은 없는지 그 효능을 시험하거나 화장품과 가정용품의 안전도를 검사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이 시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피부 독성 시험에 필요한 약품을 묻히고 털을 깎은 기니피그의 등에 붙인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로 다시 한번 감는다. 이튿날 붕대를 풀고 빨갛게 발진이 생긴 부위에 표시를 해 독성 여부를 판단한다.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동물은 생쥐와 흰쥐, 기니피그, 토끼, 개, 원숭이 등이다. 개보다 지능이 낮고 가격이 싼 쥐는 다양한 실험에 이용된다. 노화에 따른 근육량의 변화와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 관절염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법 개발 등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험동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우스나 래트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과 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생체적인 생리적인 그런 기능들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실험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동물 실험을 했을까? 동물 실험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이후 동물 실험이 독성학과 생리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의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1981년부터)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해온 페타. 그들은 실험실 동물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것은 페타가 촬영한 영상이다. 비글이 낑낑대자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하고 마취도 제대로 안 된 개의 이빨을 뽑았다. 실험용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은 물론 원숭이에게도 끔찍한 상황이 연출됐다. 원숭이 코에 호스를 넣어 약물을 위에 바로 투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원숭이를 좁은 유리통에 넣기도 했다. We also found that the treatment of animals aside from the experiments in nearly every case is very upsetting and violates animal protection laws in this country. The way the animals are caged, the way they're treated outside of the experiment themselves, they're often neglected, they're often physically abused. 동물 실험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반수 치사량 실험이다. 이 실험은 실험 동물의 50%가 죽을 때까지 독성 물질의 양을 늘려나간다. 그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 외국에서도 이런 실험은 조금 대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업앤다운 테스트라든가 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동물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 이곳엔 15마리의 실험용 침팬지가 생활하고 있다. 도심 속 정글을 연상시키는 실험실은 침팬지가 생활하기 편하게 설계돼 있다. 연구소는 실험동물 사육에도 정성을 다한다. 태어난 지 20일 정도 된 새끼 원숭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조심스럽게 등까지 두드려준다. 이렇게 철저한 보호를 받는 실험용 원숭이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에 과학기술 정책 우선으로 많은 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 못지않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교해서 특히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좀 더 생명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좀 외국보다 많이 뒤졌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한 실험동물 사육업체. 입구에 토끼 고기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실험동물과 식용동물은 엄격히 구분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과연 실상은 어떨까? 실험용 식품 안 팔아요? 팔아요? 좀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 왜 그러시는데? 보려고. 한 10마리 정도. 제작진을 경계하는 주인.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실험동물 사육장을 보여주겠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이곳에서 주인은 직접 토끼를 교배시켜 식용으로 판매하고 실험용으로도 판다고 했다. 실험용을 많이 찾아요? 저희는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나도 가져가는 데. 뭐 이런 데서 제약이나 뭐 제작진은 국내 유수의 실험동물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정수연 씨를 만났다. 그는 실험실에 실험동물과 식용으로 길러진 동물이 뒤섞여 있다고 했다. 저도 있던 곳에서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뭐 왔다 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먹으러 가는 개고기 식당에 주는 개농장에서 우리 실험실로 개농장에 개들을 보낸다. 실험에 쓰이는 동물들은 이제 실험용 목적으로 그렇게 길러져서 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험용 개로 이 수술대 올라와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 뒤에 배경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런 절차가 없더라고요. 또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특히 고등동물일수록 이제 고통이라던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인지 이런 게 심해지는데 실험자를 뽑을 때 전혀 과학적인 지식이 없이 오히려 예술을 하던 사람이 와서 개실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마취가 안 되면 발을 떨거나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사실. 동물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을 마친 동물들의 안락사. 그런데 안락사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실험이 다 끝나고 마우스나 렛들을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으니까 경추 탈구를 했을 때 좀 그렇게 힘이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렛 같은 경우는 정말 골격 자체가 크고 그리고 걔네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렛들을 경추 탈구를 하려면. 근데 그거를 초보자한테 시키면 그 초보자는 경추 탈구를 하는데 힘이 얼마나 드는지 예상 전도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완벽하게 힘을 충분히 안 주면은 레드가 완전하게 숨이 안 끊기고 한 반 정도만 끊긴 상태에서 굉장히 신경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숙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시키면은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자 실험 동물을 위한 3가지 원칙이 등장했다. 첫째, 실험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둘째, 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시키고. 셋째, 가능하면 생명체가 아닌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무감각하게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생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구나. 우리가 좋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동물을 바라보고 실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지침, 가이드를 준 게 이제 3R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실험동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은 어느새 동물 실험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대결 구도가 됐다.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뭔가 대안점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예 우리나라가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인가도 하고. 지금 이 자리는 동물 실험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실험실에 있는 동물들의 조금 좋은 환경으로 키워서 실험하는 것을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동물 실험은 필요합니다. 그 자체는 악한지 모르겠지만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없앨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걸 전제하에서 3R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 관련 법률에서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동물 실험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에서 하는 거죠. 인간의 이익이 언제나 동물의 고통에 비해서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사실상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게 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9차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실험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대학의 해부 실습 시간. 생명을 다루는 이 순간,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들은 동물 실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수의과 대학에 온 것 자체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집에 키우는 동물들부터가 바로 제가 여기서 실험하고 있는 개체랑 같은 개체고 같은 종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의학과를 들어와서 생각해 본 거는 결국엔 여기는 동물을 치료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다루는 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동물을 다루면서 사람을 위한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실력을 갖추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학생들. 윤리상으로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는 자체, 절대량을 줄이는 것 자체는 이제 말로는 좋지만 오히려 거기서는 그 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실습 동물의 수에 대해서는 이제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무조건 줄이라고만 하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마치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대신에 우리가 그 돼지나 소 같은 거를 조살할 때 최대한 깔끔하게 고통 없이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실험동물에 대할 때도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주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선 교수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물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약물로부터 인한 부작용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인가 그거를 추적할 때 그러한 동물 실험으로부터 나온 많은 데이터를 알기 때문에 이건 약으로부터 나온 부작용이다. 그래서 약물을 더 이상 복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그 수많은 그 이점을 우리는 아직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입장인 거죠. 동물 실험은 질병의 예방법과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9번.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돼서 동물들이 그냥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되면 가까이 와가지고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 박성회 교수팀은 돼지의 췌도세포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실험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유지하며 부작용 없이 1년 이상 생존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가까이서 보시면 혈당이 거의 아주 플랫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12시간까지 24시간 동안 모니터한 데이터도 거의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 현재 돼지 췌도세포를 이식받은 원숭이 3마리 중 2마리가 생존해 있는 상태. 소아 및 성인 당뇨병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식된 췌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진이 이루어졌다. 박 교수는 소아당뇨 치료를 위해 이식된 돼지 췌도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을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제 1차 목표는 그거였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근데 다행히 그 돼지의 아일리스팅 궤도가 사람의 인슐린이나 거기서 나오는 인슐린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 거를 이식을 해보자고 한 거죠. 하지만 돼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감과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냐는 과학에 대한 책임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사실 젊었을 때 몰랐어요. 젊었을 때 모르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하는 해서 했겠지만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생쥐들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쓰는 게 마우스. 그것도 어쨌든 이게 나중에 시간이 늙어가면서 보니까 분명히 뭔가 영혼이 있는 동물들이 다. 근데 그래서 그나마 생쥐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영장류, 원숭이로 넘어가면 95%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일치하는 정도고요. 그런 걸 볼 때는 이거는 참 저도 실험을 해가면서도 이거는 참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독성학과 양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석 교수.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 정도를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동물 실험은 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한 25년 넘게 동물하고 생활을 해왔고 실제로 제가 동물을 이용해서 독성학 연구를 할 때에는 동물 이용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갈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실험을 하는 데에 시약과 다른 살아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전혀 생명체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실험 동물을 살아있는 도구로 생각했던 그를 변화시킨 사건이 발생한다. 캐나다 유학 시절. 부화된 실험용 병아리가 그를 어미로 각인한 것이다. 어느새 병아리와 정이 들어버린 김진석 교수. 병아리가 커갈수록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자신을 어미로 알고 따르는 병아리를 실험동물로 대해야 하는 순간 독성 실험을 할 때마다 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던 그는 동물 실험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한다. 머리를 절단을 하고 나서 30분, 1시간이 지내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경우들이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저 끈질긴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려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동물 실험을 그나마도 개태아 쓰는 것조차까지도 접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가 동물 실험을 그만두게 된 것은 윤리의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동물 실험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실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만 그 결과가 의도되는 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숙련된 실험자가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체가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은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물 실험은 태생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를 가질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레이그릭 박사는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Sometimes you'll get side effects in animals that don't occur in humans, but sometimes you'll get side effects from drugs that kill humans and that are perfectly safe for animals. So that is what originally got our attention. That's what got our interest. 20여 년 동안 동물을 연구해온 한 수의사도 동물 실험을 통해 탄생한 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It's clean as it can be and it doesn't look irritated at all, so that's yeah. And is she on flea medication now? Yes, she's, yeah. But the problem is that the disease may have a completely different incidence of occurrence in different species. The animals may respond differently to different medications. I think another thing that's always sort of surprising to people is the drug acetaminophen, which for us is generally marketed as Tylenol, is very common for aches and pains. Less than one pill will kill a cat. 한 목소리로 동물 실험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사실 부부다. 수의사와 의사였던 이들은 서로 의학적 조언을 구하다 동물 실험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오랜 연구 끝에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란 책을 출판했고 책을 통해 동물 실험의 모순과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쳤다. Compared to human clinical trials, animal-based testing is very cheap. You can test 100 drugs on 10 different species for 10% of the cost that it would cost to test just one of those drugs on humans. But the problem is you get no data of value from testing all those drugs on animals. You have no idea if the drug is going to be safe in humans, and you have no idea if it's going to be efficacious in humans. 특히 이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에이즈로 발전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약물 부작용 사례로 손꼽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 동물 실험의 결과만 믿고 약을 시판한 것이 비극을 초래했다. 약물 부작용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지관절이 모두 꺾인 채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진팔 씨. 2007년 대상포진 판정을 받은 그녀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And maybe about, oh God, maybe 2 weeks into this medicine, I start feeling real sick. Just sicker. I started throwing up. The hives went down and I was throwing up. I just felt real sick. I had a fever. Thank you very much. 활동적이었던 그녀를 고통에 떨게 한 것은 병명조차 생소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가락과 손가락을 시작으로 온몸의 관절이 마비됐다. 동물 실험까지 마쳐 안전하다던 약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Stuck in a room every day. I just hate it. I hate it. I don't go anywhere. I haven't been outside in so long. 미국에서 매년 50건씩 발생하고 있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 그런데 의료계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인색하다. I think the problem is, the point of the clinical trial is both to identify very risky, rare side effects like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hen slightly less risky but also life-threatening side effects like hepatitis and kidney damage, and then also to identify very common side effects like dizziness and headache. And so these studies, by nature of the way they're set up, because they can only do a study on so many people initially, oftentimes do miss these rare, life-threatening diagnoses like Stevens-Johnson's that can result from it. 약물 부작용 사례는 한국에서도 심각하다. 이영정 씨의 하루는 아내의 약을 챙겨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김진영 씨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눈 수술만 10여 차례 했지만 결국 실명했다. 끔찍한 악몽은 지난 2010년 1월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먹으면서 시작됐다. 한 40일 동안 진짜 침도 못 삼켰거든요. 이 속안이 다 타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도 믿고 이제 났는데 이제 물도 먹어지고 40일 지나서 침도 삼켜지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 눈이 타들어가듯 아프다는 그녀는 인터뷰 내내 안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눈물을 들이붓고 살을 해요. 왔다 갔다 하소연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또 약물 부작용은 종종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이라는 희소 질환을 앓고 있었던 서영순 씨는 지난 2010년 신약 임상 실험에 지원한다. 신약을 투여받자 몸이 퉁퉁 붓고 피부가 까맣게 변했다. 25 영순 씨는 발병 이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함부로 시판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PNH 환자들은 이게 심한가 꿈의 신약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손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 딸이 건강했던 애도 순식간이에요. 이들이 복용하고 투약한 약은 모두 동물 실험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은 것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동물 실험에서는 당연히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사전에 채로 걸르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심각하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걸러지지만 동물과 인간의 유전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 모든 사람에서 유전적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But right now, money is being spent on animal testing and animal experimentation. You're not going to learn which genes cause SGS in humans by studying rats and monkeys and chimpanzees. It's not going to happen. Never has happened. It's never going to happen because we're different species. So this all gets back to money. If you allocate your research pie to animal stuff, then that's part of the pie that cannot go to human-based research. That's the problem. 생명공학이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동물 실험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물류창고.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 외국의 실험동물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실험용 쥐가 수입됐다.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을 하고 상자를 열자 빨간 속살을 드러낸 털없는 쥐
누드 마우스가 보인다. 가격은 마리당 무려 2만 원이 넘는다. 실험 동물의 생산과 수입은 12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 신약 개발과 유전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실험동물 산업 규모는 지난해 1조 2천억 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 실험 시설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335개에 달한다. 동물 실험 시설이라든가 또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세계적인 그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한 결과를 미국의 FDA나 일본의 후생성이나 또 유럽 같은데 제출을 해도 다 승인을 받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많이들 의뢰를 하러 온 거죠.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충북 오송. 세계적인 실험동물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맺은 송도. 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동물 실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신약에 굉장히 우리 국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지금 16개 이상 개발이 돼서 아시아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는 신약 강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바이오 신약이 이제는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곳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이 펼쳐졌다. 내년에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생명이 개발이 되었고 이미 유럽연합의 국가들에서는 화장품 동물 실험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동물을 실험하지 않고도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이 개발이 되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 동물 실험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화장품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꺼려질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실험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반생명, 반인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품 동물 실험은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 보톡스 실험과 같은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이 계속되자 유럽연합은 2013년 3월부터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과 재료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미 국내 기업들도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또 시민들도 화장품 동물 실험이 비구도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벌써 국회에서도 금지법은 아니지만 관련법이 발의가 되었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저희 나라도 이제 화장품 동물 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 대열을 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동물 실험 대체 방법 찾기에 나선 한 화장품 업체. 기니피그 등 동물을 사용하던 광독성 알레르기 실험과 피부 독성 실험을 세포로 대체했다. 세포가 든 시류의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알레르기와 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마우스의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주를 이용한 시험법이고요. 빛을 자외선을 쬐어줬을 때 데미지를 받으면 지금 보시는 이런 색상이 있는 염료를 잘 업테이크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실험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수조가 눈길을 끈다.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는 열대어 제브라피쉬. 인간처럼 척추동물인 제브라피쉬는 폐를 제외하고 인간이 가진 장기를 다 갖고 있다. 제브라피쉬는 사실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지각 능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체 시험 동물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브라피쉬는 유전자 정보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질환과 유사한 후보가 되는 유전자의 기능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브라피쉬는 일주일에 한 번 2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데 바로 이 알이 독성 실험에 이용된다. 이날 실험은 염증 항암 작용이 있는 물질을 세포에 주입한 뒤 치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보고 독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한 번에 알을 낳는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들을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초기에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모델 동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정란도 대체 시험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열흘 정도 된 유정란에 약물을 넣어 독성 반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이 실험은 종란 속의 태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인공 피부 조직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공 피부 조직에 식염수와 세제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 식염수를 넣은 인공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독성 물질을 주입한 쪽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00개를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그 세포 실험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줄이는 거죠. 사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그럼 실제로 50개만 실험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똑같은 수의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용하는 동물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자들은 생명 자체를 희생시키지 않는 실험 방법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의학 실험의 기본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릭 박사. 그는 동물 실험 대신 인체 조직을 이용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So if there's a theme to this interview, what I want that theme to be is human-based research, not human experimentation. Okay, there's a huge difference. I'm talking about ethically conducted research on humans and their tissues. And we have plenty of human tissue. We throw away human tissue every day in the operating room. Just making an incision on someone generates human tissue that could be studied for receptors, for physiology, to see what pathways are interacting, and so on and so on. And slowly but surely, that's the way science is moving.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동물 권리와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실험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수의사든 생물학을 익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들, 생물체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부하는 기술자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100% 실제 생체를 이용하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무엇,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학생들한테 사실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스스로가 고민하게끔 해서 선택하게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안 해보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실험동물 위령제가 열렸다. 연구원들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했다. 우리가 그 동물 실험을 정말 필요하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또 필요한 정말로 그 결과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어떤 생명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두 번 생각하고 이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 동물 수는 연간 300만 마리. 세계적으로는 연간 5억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실험 동물들. 1초당 16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의 복지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 동물도 그 고통을 느끼는 존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말 어떤 간절한 몸부림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동물 중에 정말 불필요한 것은 없었는지, 어떤 그 지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실험, 이런 불필요한 실험이 정말 많다는 점, 이러한 점을 좀 인식을 해주셔서 실험동물 반대 그 캠페인이 반드시 어떤 인간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만해봐.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난 왜